안녕하세요. 바이크 정보를 찾다 보면 늘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신차 소식은 넘치는데 그 엔진이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저 규제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20년 전 그 모델의 정확한 재원이 뭐였는지, 이런 걸 찾으려면 갑자기 자료가 없습니다. 더 가깝게는 이런 것도 있죠. 사려는 바이크에 내 몸이 맞는지, 발이 땅에 닿는지, 이건 딜러 가서 직접 앉아보기 전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화면에서 바로 그려주는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키와 인심 길이만 입력하면 그 바이크의 앉은 자세가 그대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오늘 소개할 20곳 중 하나예요. 뒷부분에서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된 게 없는 거죠. 일본, 미국부터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와 말레이시아까지 제가 몇 년에 걸쳐 모아둔 해외 이륜차 사이트 북마크 중에서 20곳을 골라봤습니다. 링크는 전부 더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나라별 전문 매체, 연구기관과 도구, 가치 있는 아카이브를 골고루 섞었어요. 다들 알짜배기이니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 북마크 해두고 사용해보세요. 첫 번째는 일본 영머신입니다. 1972년 창간한 54살 먹은 매체입니다. 이 매체의 대명사는 스쿠프입니다. 스즈키 RG400, 500 감마 시절이던 1984년 3월호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이어온 단판 기획이에요. 특허 출원, 서류, 인증, 정보, 업계 내부 취재를 조합해서 아직 발표도 안 된 신차를 예측하고 그걸 CG 렌더링으로 만들어 붙입니다. YM 스쿠프 CG라는 이름으로 별도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얻어갈 부분은 명확합니다. 공식 발표 6달에서 1년 전에 신차 방향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이 사이트가 모토 메카닉, 모토 투어링, 모사이, 라이드 하이 같은 자매 매체의 허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열어두면 일본 이륜차 미디어 지형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단 실제 신차 출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건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 모터팬 바이크스. 모터팬은 원래 자동차 쪽에서 모터팬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기술 해설 무크지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엔진 단면도 흑백이 흐름, 셰시 강성 같은 걸 도해로 뜯어보는 게 이 회사 DNA예요. 그 DNA가 그대로 이륜차 채널에 넘어와 있습니다. 원동기부터 대배기량까지 시승기와 커스텀은 물론이고 교통법규 해설, 업계 뉴스까지 폭이 넓은데요. 진짜 가치는 왜 이 구조인가를 설명하는 기사에 있습니다. 신차가 나왔다는 소식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 엔진의 코어, 스트로크 비율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하는 한국어 기사는 거의 없잖아요. 세 번째는 라이드 하이입니다. 2020년에 생긴 비교적 새 매체인데 만든 사람이 특별합니다. 네모캔이라 불리는 네모토캔 1948년생이고요. 1973년 전일본 750 클래스에서 프라이빗 참가자로는 처음 챔피언이 되고 75년부터 78년까지 유럽에서 세계 GP를 뛰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라이더스 클럽 편집장을 지냈죠. 레이서 출신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핵심 콘텐츠가 라이테크, 라이딩 테크닉 해설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타세요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를 물리와 인체 감각으로 풀어줍니다. 자체 주행회인 바이크 게더링에서 코스 도면을 놓고 어느 지점이 왜 위험한지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라이딩 스킬을 언어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여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모토판, 중국어로 모토판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등록된 차종 데이터가 15,000개가 넘고 인기 순위, 평판 순위, 브랜드 순위가 따로 돌아갑니다. 신차 가격, 중고 시세, 딜러망, 정비까지 한 플랫폼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중국 모터사이클 상회 통계를 인용한 산업기사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왜 봐야 하냐면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 브랜드들 QJ 모터나 CF 모터 등이 중국 내수에서 어떤 가격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이클 월드. 1962년 1월 조 파커스트가 창간했습니다. 미국 이륜차 저널리즘에 객관적 시승기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2020년 10월호를 끝으로 종이 잡지는 접었고 지금은 디지털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가져갈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케빈 캐머런 기술 편집자인데 TDC, Top Data Center라는 칼럼을 수십 년째 습니다. 변소실 설계, 밸브 작동, 서스펜션 세팅, 셰시 공학 이런 걸 수식 없이 문장으로 설명하는 데 탁월하죠. 다른 하나는 아카이브입니다. magazine.cycleworld.com에 들어가면 1962년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 전호가 디지털로 있습니다. 유료 구독이지만 예를 들어 1969년 가와사키 마하 H1이 당시에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당대 원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건 다른 데선 못하는 일이죠. 여섯 번째는 웹바이크 월드입니다. 콘텐츠 성격이 아주 뚜렷해요. 장비입니다. 헬멧, 재킷, 글러브, 부츠, 인터콤, 가방, 수백 개 제품 리뷰가 쌓여있고 무엇보다 규격 해설이 잘 돼 있습니다. DOT와 ECE 22.06이 뭐가 다른지, 스넬과 샤프 등급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시험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한국에 정식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까지 다루기 때문에 직구를 고려하신다면 사전 조사용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디안 바이커 1980년에 창간한 잡지예요. 신차, 빈티지, 커스텀을 다 다룹니다. 최근 업데이트 빈도는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넣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0년 넘게 쌓인 시승기 아카이브 자체가 자료라는 점, 다른 하나는 북미라고 뭉뚱그리기 쉬운 시장을 캐나다 쪽에서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겨울이 길고 이동거리가 길고 모델 라인업도 미국과 다르게 들어옵니다. 최신 뉴스보다는 아카이브 목적으로 접근하신 걸 권합니다. 여덟 번째, 영국 MCN 모터사이클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이륜차 매체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름값이 있죠. 뉴스와 시승기뿐 아니라 중고 매물과 보험 견적까지 한 사이트에서 돌립니다. 여기서 볼 것은 그룹 테스트입니다. 같은 급 모델 대여섯 대를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돌려보고 순위를 매기는 기획인데 한국에서는 차량 수급 문제로 어려운 포맷이죠. 그리고 중고 시세 데이터가 붙어 있어서 어떤 모델이 몇 년 뒤에 얼마나 값이 빠지는지를 실제 시장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베네츠 바이크 소셜. 베네츠는 1930년에 설립된 영국 이륜차 전문 보험 브로커예요. 그 회사가 2012년에 만든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보험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광고성이냐?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간판은 잠금장치 파괴 테스트입니다. 체인, 락, 디스크락, 알람, 트래커를 실제 절단기와 공구로 부숴가며 시험합니다. 제조사가 보내준 물건을 만져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리뷰가 아니라 어떤 공구로 몇 초 만에 뚫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보험사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 도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데이터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가장 값싼 디스크락 하나만 채워도 도난 확률이 3분의 1로 떨어진다. 체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청구 통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로드 테스트 팀 합산 경력이 150년이고 중고 구매 가이드도 모델별 시세와 점검 포인트까지 들어갑니다. 열 번째, 프랑스 르페어 디 모타흐, 직역하면 라이더들의 아직입니다. 1999년부터 운영되고 프랑스 1위 이륜차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표방합니다. 전 모델, 재원 데이터베이스, 시승기, 그리고 법유, 보험, 면허, 실무 정보가 강합니다. 프랑스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륜차 규제 실험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예요. A1, A2, A로 나뉘는 면허 단계, 차선 필터링 시범 사업, 도심 이륜차 주차 정책, 이런 게 실제로 시행되고 몇 년 뒤 결과가 나오고 그걸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실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이크라고는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끼리 법을 만들어버리는 우리 쪽이랑 많이 다르죠. Save the Riders. 11번째는 같은 프랑스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토플라네트. 2001년에 개인이 시작해서 20년 넘게 쌓아온 사이트예요. 2025년에 여섯 번째 개편 MP6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재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델 카드가 표준화된 포맷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출력, 프레임, 엔진, 취수, 여기에 연도별 출시 컬러까지 붙어있고 경쟁 모델을 자동으로 매칭해서 보여줍니다. 6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기능도 새로 들어가고 보유 사진이 10만 장 규모입니다. 단종된 우형 모델의 상세 재원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12번째, 스페인 모토원 프로입니다. 메뉴 구성이 재미있어요. 소나 테크니카, 기술 조언이 따로 있고 마누알 데 라 모토, 바이크 매뉴얼 코너가 있습니다. 정비와 원리 설명이 상시 콘텐츠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여기에 비교기, 재원카드가 있고 디지털 매거진을 바오로까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인을 넣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 때문입니다. QJ 모터, 벤다, 이 브랜드들의 실차 시승기가 유럽 기준으로 여기 다 올라옵니다. A2 면허 기준인 35kW 규격에 맞춰서요. 한국에는 중국 브랜드를 제대로 시승해 평가하는 매체가 드문데 스페인 기자들은 유럽 경쟁 모델과 같은 잣대로 놓고 평가합니다. 중국 오토바이에 관한 가장 냉정한 레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는 호주 AMCN, 오스트레일리안 모터사이클 뉴스입니다. 창간일이 1951년 6월 1일, 처음 이름은 빅토리안 모터사이클 위클리였고 1957년에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격주간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AMCN은 스스로를 현존하는 세계 최장수 이륜차 잡지라고 부릅니다. 원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륜차 잡지는 1914년 창간한 이탈리아 모토시클리스모였어요. 그 매체가 2024년에 폐간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타이틀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AMCN의 그 표현이 이제 사실상 맞는 말이 됐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시승기와 레이싱, 클래식인데 남반구 시각이 붙는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도시 사이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이고 야생동물 충돌이 실제 위험 요소인 환경에서 나오는 장비 평가와 투어링 기사는 결이 좀 다릅니다. 14번째는 말레이시아 로다로다입니다. 1986년에 창간해서 2024년까지 지면으로 나왔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말레이시아 최초이자 1위 이륜차 매거진이라고 소개합니다. 동남아를 왜 봐야 하면요. 이륜차가 취미가 아니라 주 교통수단인 나라의 논의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육상교통청 JPJ가 전국 단위 이륜차 트레일 단속을 벌여서 나흘 만에 11,000건 넘게 적발했다든가 불법 레이스 문제 때문에
1987년 도로교통법을 또 개정한다든가 국영 브랜드 모데나스가 전기 이륜차 1000여 대를 우체국에 납품했다든가 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중국 브랜드가 어떤 가격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도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제부터 6곳은 성격이 다릅니다. 잡지가 아니라 협회, 연구단체, 무료 도구, 그리고 아카이브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추적한 내용들을 보면 바이크가 엄연히 도로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점이 느껴져서 부럽기도 하네요. 15번째, 일본 이륜차 보급안전협회입니다. 줄여서 JMPSA. 전 일본 교통안전협회, 일본 자동차공업회, 전국 경자동차협회 연합회, 일본 손해보험협회, 일본 자동차 연맹, 그리고 가와사키, 스즈키, 혼다, 야마하 각사의 안전운전 추진본부, 정부, 업계, 보험, 제조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굴리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입니다. 초심자용 베이직 라이딩 레슨, 정기 안전운전 강습인 굿 라이더 미팅, 그리고 이륜차 안전운전 지도원 자격 제도. 강습에 참가하려면 반팔, 반바지 샌들은 안 되고 흉부 프로텍터 착용을 권장하고 불법 대조나 배기음이 큰 차량은 참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이트를 20곳 안에 꼭 넣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사례입니다. 일본에는 고등학생의 이륜차 운행을 두고 산무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면허 따지 말고 사지 말고 타지 말라. 사이타마현이 이걸 폐지했습니다. 모든 현립 고등학교에서 이륜차 면허 취득을 허용했어요. 대신 뭘 했냐면 고등학생 대상 안전운전 강습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 보고까지 사이트에 올라오죠. 금지에서 교육으로 방향을 한 겁니다. 도로에서 생존 게임하면서 타는 우리네 현실과 큰 차이가 있죠. 16번째 MSF 모터사이클 세이프티 파운데이션입니다. 1973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 BMW, BRP, 할리 데이비슨, 혼다, 인디언, 가와사키, KTM, 스즈키, 트라이엄프, 야마하가 후원합니다. 제조사들이 돈을 대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구조예요. 규모를 말씀드리면 미국 45개 주와 전 미군이 MSF의 베이직 라이더 코스를 정규 교육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상당수 주에서 면허, 실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강의 3시간, 교실 수업 5시간, 그리고 포장된 연습장에서 실기 10시간, 총 18시간이죠. 핵심 개념 중에 SEE라는 게 있습니다. Search, Evaluate, Execute, 탐색하고 평가하고 실행한다.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3단계로 정형화한 것인데 이게 커리큘럼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메뉴, 안전소책자와 모터사이클 오퍼레이터 매뉴얼을 PDF로 무료 배포합니다. 하나 더, 라이더 핸드북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킨들판이라 유료지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땡큐죠. 17번째, 스마터입니다. Skilled Motorcyclist Association, Responsible, Trained and Educated Riders의 약자인데요. 책임있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라이더의 약자입니다. 이 사이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에서 나온 이륜차 안전 연구 논문을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해둡니다. 목록을 읽어드리면 음주, 시인성, 사고 원인과 결과, 차량 설계와 장비, 헬멧과 헬멧 법 차선 분할, 면허, 운전자 인식, 지각, 보호 장비, 도로 훈련. 그런데 이 단체가 흥미로운 건 결론이 반직관적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자 인식 캠페인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바이크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알리는 캠페인 있잖아요. 스마터는 이게 근거가 없다고 정리합니다. 형광 조끼를 입히고 헤드라이트를 켜게 하는 시인성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영국에서 SMIDSY, 즉 Sorry, mate, I didn't see you, 미안해요, 못 봤어요 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LBFTS, 즉 Looked but failed to see, 보긴 봤는데 인식하지 못했다 라고 부르는 사고 유형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안 본 게 아니라 보고도 뇌가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라는 캠페인이 번지수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상식처럼 통용되는 이야기가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링크가 원 논문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보실 곳은 미국 안전위원회 NSC의 Injury Facts도 북마크에 있는데 여기가 통계 담당입니다. 2024년 미국 이륜차 사망자 6,228명, 전체 등록 차량의 3%, 총 주행거리의 0.6%에 불과한데 교통사고 사망자의 16.2%를 차지합니다. 이런 숫자를 매년 갱신해서 올려줍니다. 18번째는 읽는 곳이 아니라 쓰는 곳입니다. Cycle Ergo, 무료 웹도구인데요. 자기 키와 인심, 사타구니에서 발목까지 길이죠. 이걸 입력하고 바이크를 고르면 그 차에 앉았을 때 자신의 자세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무릎 각도, 상체 숙임 각도, 고관절 각도가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발을 땅에 놓기 옵션을 켜면 실제 발 착지성을 보여주고요. 핸들바를 올리거나 당겼을 때, 시트를 낮췄을 때, 스텝 위치를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됩니다. 서서 타는 자세도 됩니다. 그리고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어요. 쓸모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딜러에 시승차가 없는 수입 모델을 살 때 발이 안 닿을 것 같아 망설일 때 로우다운 키드나 핸들바 라이저를 달면 얼마나 나아질지 미리 보고 싶을 때 돈 쓰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모터사이클 마인즈입니다. 운영자가 트레버 베어드와 일레인 하디 두 사람인데 이력이 중요합니다. 트레버 베어드는 영국 라이더 단체 맥 UK에 있다가 2008년 유럽 이륜차 연합 FEMA의 기술 담당관이 됩니다. 그 자격으로 UN 유럽경제위원회 UNEC의 차량 기준 조화 세계포럼 WP.25 그리고 도로교통안전작업안 WP.1의 유럽 미국 연합 대표로 참석했어요. 2009년 북아일랜드로 돌아와 라이드 투 라이드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 이 사이트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륜차 규제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회의실 안에 있었던 사람이 쓰는 블로그라는 겁니다. 태그 목록만 봐도 다릅니다. 가드레일과 와이어 러프, 방호벽, 헬멧, 보호복, 보험 규제, 도난, 정기검사 의무화, 훈련, 자동화. 유럽연합회 이사회가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를 부결했다든가 하는 소식이 원문 링크와 함께 올라오고요. Virtual Library라는 메뉴에는 규제 관련 PDF 문헌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FEMA 출신이면서 FEMA를 비판합니다. 자기 진영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규제 논의에서 어느 쪽 주장이 근거가 약한지 보려면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입법, 행정, 사법부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고 규제를 운영해주세요. 고속도로 통행, 안전장구 의무화, 소음 규제 이런 주제를 다루실 때 유럽에서 같은 논쟁이 어떤 논리로 진행됐는지 통째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셸던스 EMU 사이버 모터사이클입니다. 1994년에 유럽 이륜차에 관한 글과 편지, 이메일을 모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만 페이지 규모예요. 수천 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나라별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존재했던 제조사를 훑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에요. 창업자가 뭐 하던 사람이고 특허를 몇 건 냈다 하는 식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수천 개 브랜드에 대해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군용 이륜차 갤러리, 전세계 이륜차 박물관 목록, 서적과 정비 매뉴얼 아카이브, 부품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사라진 브랜드를 조사하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할 때 여기가 꽤 괜찮습니다. 20곳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소개 못한 곳도 좋은 데가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뤄보겠습니다. 링크는 전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브라우저 번역기로 충분히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